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마음에 남는 말입니다. 오래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지만 잘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노년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자녀가 잘 돼 있어야 잘 사는 걸까요? 아니면 건강만 좋으면 되는 걸까요?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. 다 괜찮은데 애랑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. 자식이 있는데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다. 전화하려다 괜히 말실수할까봐 그냥 끊어버린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말이 막혀버린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몇 주 전 한 복지관에서 열린 상담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그날 주제는 자녀와의 대화였고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. 그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. 올해 67이 되신 김 선생님이었습니다.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요, 애가 싫은 건 아닙니다. 애가 바쁜 것도 압니다. 그런데 전화가 무섭습니다.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.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전화했다가 애가 짜증낼까봐 겁이 납니다.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응하고 끊을 것 같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제가 괜히 민폐가 되는 사람 같아서요.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. 옛날에는 애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말해줬는데 요즘은 같이 밥을 먹어도 서로 눈을 안 마주치게 됩니다. 말이 없으니까 더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니까 더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. 그 말을 듣고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나도 그래요.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. 그날 그 방 안에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.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. 선생님,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? 애랑 다시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녀와 대화가 어색해진 부모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5가지 대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 자녀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부모님을 탓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. 오히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를 인정하면서 지금부터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본인처럼 전화가 무섭던 마음이 조금씩 그래도 한번 해볼까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보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녀와 대화가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대화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혼나지 않을 것 같고 평가받지 않을 것 같고 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 말이 나옵니다.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는 이 안정감이 아주 쉽게 깨집니다.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묻지만 자녀는 그 질문을 보거나 점검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회사 괜찮니? 요즘 사람 관계는 어때? 결혼 생각은 있니? 부모에게는 사랑이지만 자녀에게는 시험지가 되는 순간입니다.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. 아들이 요즘 회사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김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. 그 회사는 오래 못 간다고. 김 선생님은 좋은 말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순간 아들이 원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.
대화의 시작은 조언이 아니라 안전입니다.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. 회사 괜찮니 대신에 요즘 잠은 좀 자니? 묻습니다. 왜 연락이 없어? 대신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. 요즘 뭐하니? 대신에 요즘 네가 제일 편한 순간이 언제니라고 묻습니다. 이 한 문장들이 대화의 문을 다시 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대화가 이어지는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. 바빠라고 물으면 응으로 끝납니다. 힘들어라고 물으면 그냥으로 끝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묻는 순간 대화는 조금 달라집니다. 요즘 제일 지치는 게 뭐야? 이번 주에 제일 웃긴 일 하나만 말해줘. 요즘 네 마음이 제일 가벼운 시간은 언제야? 이 질문들은 답을 길게 요구하지 않습니다. 그 대신 사람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. 연구에서도 사람은 평가받는 질문에는 방어적으로 닫히고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마음을 열기 쉽다고 합니다.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. 회사 괜찮냐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. 요즘 네가 제일 피곤한 게 뭐야? 처음엔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. 그냥 일이 많아. 그런데 김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. 그럼 요즘 제일 잘 버텼던 날은? 언제야?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. 김 선생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. 말을 많이 안 해도 오늘은 애랑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. 세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말보다 반응입니다.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.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결이 아니라 첫 반응입니다. 자녀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만둬라보다 먼저 필요한 말은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다입니다.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김 선생님도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예전처럼 조언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서 네가 요즘 많이 지쳤겠구나.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겠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내 편은 되어줄게. 그날 아들은 평소보다 통화를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는 갈등을 풀 때의 태도입니다. 자녀와 대화가 어색해진 집을 보면 대부분 큰 싸움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이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수리 대화입니다. 누가 맞았는지를 따지기보다 관계를 다시 잇는 말입니다.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날은 내가 서운해서 그랬다. 그런데 말이 너무 세게 나간 것 같아. 내 마음이 다쳤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남는다.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. 엄마, 나도 그날 좀 예민했어. 그날 이후 둘의 대화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태도입니다. 대화는 길게 한 번보다 짧게 자주가 훨씬 강합니다. 김 선생님은 긴 통화를 목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대신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. 오늘 바람 차다 목 따뜻하게 해. 네가 좋아하던 반찬 생각나서 해봤다. 답장 안 해도 된다. 그냥 생각나서.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. 엄마 고마워. 나 요즘 진짜 정신 없었어.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. 길지는 않았습니다. 딱 3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 3분이 몇 달의 침묵을 녹였다고 말하셨습니다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안전에서 시작합니다. 사실 질문보다 감정 질문이 대화를 엽니다. 말보다 첫 반응이 관계를 살립니다. 설명보다 수리 대화가 어색함을 녹입니다. 길게 말하기보다 짧게 자주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.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오늘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오늘 당장 10초 메시지 하나 보내셔도 됩니다.
답장 안 해도 된다라는 말만 꼭 붙이시면 됩니다. 혹시 통화를 하게 된다면 조언 대신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. 한마디만 먼저 해보십시오. 나이 드는 것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부모가 될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녀와의 대화가 어색해졌다고 해서 부모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.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왔다는 뜻입니다. 오늘 이 순간부터 부모님의 말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의 대화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녀와 함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.